네, 마켓 키워드입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미국의 재정 절벽, 적자 재정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먼저 이 재정 절벽이 현실화 되었을 때, 과연 오바마가 얼마나 부자세를 잘 성공적으로 걷어서 메이크업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그동안 사실 미국 소비에 있어서, 정부의 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만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재정 절벽을 조금 피했다. 그래서 재정 지출도 계속 한다. 이렇게 갔을 때 무디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과연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출 것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 신용 등급을 매길 때 항상 세컨 베스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거를 쓰거든요. 근데 S&P가 등급을 낮췄다 하더라도 무디스나 피치는 그대로 AAA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국채는 AAA죠. 근데 무디스가 낮추면은 진짜로 A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바젤 3 적용한다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본 적성성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데 만약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금융기관들이 대출해 줄 수 없어요. 이제 서민들의 어떤 소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연 무디스가 이렇게 할 것인가? 무디스를 지금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주요 주주로 있는데 과연 이런 짓을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가정이 주가에 만약에 반영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수록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뭔가 이 불안한 환경이 있으면은 사람 심리가 자꾸만 위축되고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상무님 말씀하신 미국의 국채, 달러 표시 자산이 되어 있고, 그 밖에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되는데요. 엔화라든지 달러는 요즘 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가자.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많은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나 yen이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다른 어떤 실물 자산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가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무역을 해서 흑자를 내서, 그거를,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으면, 그러다가 미국이 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 달러가 어느 날 후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불안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외환보유고에 금은 2%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신흥국가들이 금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금을 팔아준 데가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금을 대줬었죠. 근데 2010년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분들도 이제 미국의 달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금을 같이 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금을 사요. 그래서 파는 쪽은 별로 없고요. 사는 쪽만 있으니까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독일 은행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 FRB,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다가 예치해놓은 금을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물 수요가 더 생기는 거죠. 반면에 공급은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을 탈 수 있는 얕은 땅에서는 어느 정도 팔 만큼 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채굴하려면 이제 깊은 심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포스앤코 같은 헤지펀드들이 전체 자산 중에서 20%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불안한 금융 환경에서는 그래도 금만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자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랠리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 내지는 인플레 해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량하고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거가 문제가 많은데 올해에 이 곡물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또 밀 가격이 또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커머더티가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금뿐만 아니라 곡물도
화폐 중에 화폐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05년부터 이제 중세 소빙하기가 끝나고요. 이제는 열대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서 다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작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가뭄이라든가 열풍, 산불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밀 재배가 굉장히 흉작이에요. 이게 1960년대 초 후르초프 이후에 최대 흉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밀 가격이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어요. 근데 좀 더 뜰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장 주인들이 가축을 먹일 때 그동안은 이제 올 초부터 이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좀 밀로 바꿔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밀도 이렇게 공급이 제한되면은 다 뜨는 거죠, 뭐. 그래서 조금 어렵고 러시아는 이제 그 밀 수출을 좀 금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옥수수 수출을 또 금지하는 등 이 자원민족주의가 또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곡물의 어떤 그 수급은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곡물의 공급이 제한돼서 육류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짐승들은 굉장히 그 곡물을 많이 섭취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이 수산물 가공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관련 업체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듣다 보면 힌트가 쏙쏙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아시아로 잠깐 눈을 돌려보게 되면요. 아시아의 소비가 강화되려면은 이 금융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생기는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융기능이 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뭐 당장에 나타난 스토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거니까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한 소득도 안 되고 저축할 만한 힘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미래의 소득을 이제 땡겨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렌탈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특히 이제 그 렌탈 비즈니스는 지금 애프터 서비스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통업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렌탈 사업은 일반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그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계열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데도 그렇고 GE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제조업체의 계열사에 어떠한 렌털 업체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크레딧 채권 같은 걸 살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채권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떨어진 거를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자산의 부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데 부채도 마찬가지로 커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부채에도 이제 그 시가평가를 해버리면은 이 생명보험사의 그 자본이 심하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들이 앞으로 위험자산을 이 사질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의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조금 뭐 신용급 등급이 낮더라도 하이드 본드, 그러니까 높은 이율의 채권을 원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금융기관이 한 채권을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렌치로 나눠가지고 어떤 것은 하이 크레딧, 어느 건 로우 크레딧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채권을 주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 금융 기법이 워낙 또 발달해지게 되면은 뭐 부채도 유동화를 시키고 뭐 자산을 유동화 시켜가지고 쪼개고 이러다 CDO처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좀 발전해야 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또 당면 과제군요. 자, 또 시선을 한번 더 좁게 돌려봅니다. 최근에 문화 오락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상당히 인기였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실적을 열어봤더니 실망스럽고 게임 관련주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얼마 전에 G스타 게임쇼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 산업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제 그 게임쇼에 가보니까 작년도에 가봤을 때는 이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한 10% 정도도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50%가 넘어가니까 진짜 본물처럼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의 생존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한 단위 매출액당
이 R&D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슬슬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요 증가율이 폭발적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평균 사용자 수라든가 그다음에 평균 매출 단가, 알파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슬슬 꺾여지기 시작하면은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이런 과정에서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건 역시 인터넷 포털,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게임이 본물처럼 나오면 그 게임을 실어 날라서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점점 붐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는 역시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군요. 어제 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한 바 삼성전자의 3분기 모바일 판매량이 5,500만 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뭐 애플 아이폰보다는 2배 이상이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습니다. 상당히 그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극명한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구분을 해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반도체는 만들 때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전공정에서는 장비 업체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이 될 것 같아요. 후공정에서는 장비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공정에서는 점점 이제 미세하게 패터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20나노대에서 이제 10나노대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EUV라고 그러니까 아주 극자외선, 그러니까 초단파를 쏘아가면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패터닝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제 기술적 한계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으로 쌓자. 그러니까 패터닝을 평면에만 하지 말고 약간 쌓아가면서 입체적으로 하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소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소재를 지금은 일본 업체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국산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거는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반도체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그 기술의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를 쫓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바일 기기들이 점점 컴팩트해지고요. 많은 기능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이 회로와 회로가 굉장히 그 복잡해지게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공정은 장비들의 수요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켓 키워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뭐 다양한 투자의 힌트를 또 종합해 봤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